이게 글루타민은 우리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도 글루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특히 강조가 되는 게 우리 일상생활 하는데 나의 예방법, 암을 예방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있느냐면요. 암 주변의 미세 환경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계속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암 주변에 이 암세포가 안 죽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 방어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내 몸이 면역이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방어 시스템을 깨야 되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하고 관련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또 그게 바로 여러분들 암 치료에 해당을 합니다.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암 환자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먹어야 하나요? 우리 우리 환자분들이 근육을 올린다면 이제 체중을 늘리는 거하고 관련이 있는데 우리 환자분들이 일단은 먹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첫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운동은 근력 운동이 돼야 된다. 근력 운동이 되면 일단 무산소 운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숨도 차야 되고 그 다음에 다리가 뻐근하니 아파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지만 조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어쨌든 뭔가가 영양소가 공급이 돼야 하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근육을 만들어 신호는 보냈어. 근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잖아요. 이때 재료가 필요한 게 가장 1번이 이제 단백질이죠. 단백질 공급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일반적으로 글루타민. 글루타민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특히 우리가 근육을 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먹는 단백질이 글루타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글루타민은 여러 가지 설이 좀 많아요. 그 몸 안에서 암세포가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일단은 포도당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철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로서는 글루타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글루타민은 우리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도 글루타민이 필요하고 또 암세포가 성장하는데도 글루타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이제 이게 설이 많아요. 아마 우리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의 내용을 보신 적이 있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루타민을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근데 써도 된다고 하는 분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어쨌든 우리 암세포는 지가 필요한 양만큼의 글루타민을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 몸에 있는 것을 뭐라도 빼다가 글루타민을 갖다 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루타민이 굳이 우리가 안 먹어도 암세포는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근데 글루타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오히려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글루타민이 장점막 세포를 강화를 시켜요. 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내것 면역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루타민을 먹으면 암세포가 성장을 할 수 있지만 면역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을 강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암세포가 글루타민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글루타민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자료를 보면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또 해요. 그거에 앞으로 암 치료하는 데서 글루타민을 억제하는 이런 치료법들도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떤 게 정답인지를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음식을 적당히 먹는 건 좋지만 글루타민은 아직까지 어떤 게 정설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글루타민만 따로 돼 있는 이 부분들을 먹는 것은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어쨌든 소스가 있어야 되는데 글루타민을 얻는 방법을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글루타민 단독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얻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다면 그러면 이 단백질을 어디서 얻는 게 좋겠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육류도 있고 뭐 조류도 있고 해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생선 종류를 통해서 얻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식물성에서 얻는 게 좋으리라고 보고요. 육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얻고 양을 많이 얻을 수는 있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얻는 방법은 우리 환자분들이 가능한 채식이나 아니면 꼭 굳이 육식 계통을 한다면 생선 종류를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잘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바로 닭가슴살이죠. 닭가슴살은 사실은 칼로리를 얻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얻기보다는 주 목적이 닭 날개 세포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를 얻기 위해서 닭 날개를 먹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세포는 대개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하나에 한 3,000개 정도 미토콘드리아가 있다고 그래요. 닭 날개에 있는 세포들은 약 한 10만 개 정도의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 많은 미토콘드리아죠. 이 미토콘드리아가 먹었을 때 엄청나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다 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아가지고 체중 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닭 날개를 쓰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닭 날개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 사실 근육이 길러지려면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충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근데 닭 날개를 하면은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암 환자들한테는 1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뭐냐면요. 비타민 B 계통입니다. 비타민 B.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B콤. B콤이 사실은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의 부속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계통. 그리고 이 안에서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이게 그런 기능을 하고. 세포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세포 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메가3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줄여서 암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재료가 되는 영양소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미토콘드리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또 세포를 갖다가 막을 튼튼하게 만드는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제 오메가3 계통을 이제 많이 먹는 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운동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이게 탈수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물을 많이 섭취해야 되고, 또 운동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그래야 되면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과일이라든지 비타민 C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섭취를 해야 제대로 된 근육을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육을 기른다는 것은 우리 환자분들이 체중 늘리는 방법의 근육 강화 개념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운동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이런 영양소 공급도 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나름대로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고, 또 그럴 사람이 없으면요, 자료들을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자료를 통해서 터득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과학적인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기획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